안녕하세요.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징계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던 문제 사원이 있는 경우에 징계를 보통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잘 안 고쳐지니까요. 이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회사 입장 또는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걸 시정을 하고 개선의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서 징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징계를 하려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아무 근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네가 갑자기 미워졌다. 너 감봉. 이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징계를 하시려면 징계 행위를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거 가지고 너는 이랬을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징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징계 행위 포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증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 너 왜 지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늦게 출근했다. 또는 회사 차를 쓰면서 기름을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록이라든가 차량 관리 대장이라든가 주유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심증이 아니고요. 물증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 지시를 위반을 계속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업무 지시를 어떻게 했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징계를 하기 위한 행위 포착, 즉 증거나 근거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곧바로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일단은 경위서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가 지각을 했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 지각을 했는데 회사에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다가 늦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늦잠을 잤는지 술을 먹고 늦게 일어났는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또 반복적인지 또 그냥 어쩌다가 정말 10년 일하면서 한 번 지각했는지 이런 걸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징계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경위서라든가 그러니까 경위서라는 게 심할서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 지각을 했는지 왜 기름을 과다 사용했는지 왜 지시 위반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그 경위서를 받으신 다음에요. 봤을 때 역시나 징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징계 행위 자체는 우리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 징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에는 징계 사유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갑자기 너 왜 유튜브에 이런 걸 가지고 너 왜 근무 끝나자마자 말도 없이 포장마차를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사유에 해당이 일단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취업규칙 같은 거에 징계 사유를 좀 나열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열린 규정을 두실 필요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조항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 놓으시고 특히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추가를 해 놓으셔서 징계를 하실 때 근거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경위서도 판단을 해봤는데 징계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징계 절차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징계 절차를 취업규칙 같은 데 규정해 놓으시는 데도 있고요. 규정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인사위원회 몇 명 또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를 한다거나 징계가 결정이 됐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할 건지 그러면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일자나 구성이라든가 방식이 정확하게 일치돼야 됩니다. 징계 절차가 위반이 되면 아무리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해도 부당징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규정이 없다면
소명기에는 최소한 부여하도록 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징계 절차 규정이 없어요. 그냥 대표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 하더라도 징계는 근로자한테 굉장히 불이익하기 때문에 청문, 소명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위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걸 확인을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시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징계 결정이 됐을 때는 반드시 서류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두로 통보하시는 것보다는요, 서류로 당신은 뭐 취업규칙 몇 조에 의해서 뭐 어떤 징계를 합니다 라고 해서 징계를 서면으로, 그래서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서류로 그 결과를 통보를 한다.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대로 따르시면 되고요. 징계 절차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절차를 거쳐서 징계 수준이 결정이 되겠죠. 지각을 한 번 했는지 일정 기간 뭐 한 일주일 동안 3번을 했는지 아니면 지각을 1년 동안 100번을 했는지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한 번 징계를 받았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징계 수준을 정하는 게 사실 징계에서의 핵심이 되겠죠. 일단 징계의 큰 종류로 보면 구두 경고 또는 뭐 공식적인 문서 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 또 하면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봐주겠다. 하지만 경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뭐 경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견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감봉, 임금을 감액을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은 사실 액수는 굉장히 크지 않아요. 뭐 하루치의 반, 그러니까 거의 반일치, 0.5일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어쨌든 징계로 임금이 감액되는 거기 때문에 징계로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감봉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정직이죠. 업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 정직 기간도 정할 수 있죠. 뭐 일주일 할 수도 있고, 한 달 할 수도 있고, 뭐 2달 할 수도 있고, 3달 할 수도 있고, 뭐 직책을 박탈한다거나 이런 것도 징계의 종류로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해고가 있을 수 있겠죠. 징계 절차를 거치면서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 수준을 결정할 때 조심하시거나 고려하셔야 되는 건 단계적 절차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면 구두 경고, 그 다음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면 감봉, 또 했어요. 그러면 정직, 또 했어요. 그러면 해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곧바로 지각 한 번 했는데 해고를 했다, 이렇게 가시면 너무 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 중에 뭐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 경찰서 가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훈방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뭐 합의해서 돈을 내고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곧바로 사형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징계도 직원한테 개선의 기회도 줘야 되고 정도에 따라서 처음 했느냐 반복적으로 했냐 이럴 때서 징계 수준을 잘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징계는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랑 이제 좀 논의를 해서 수준을 좀 정하실 때 참고를 하실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을 때 정당성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난 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그냥 해고해. 이렇게 되시면 해고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과한 부분이 분명히 법적 판단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 수준은 또는 징계 양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동일한 사안에서 최소한 보통 한 3번 정도 기회를 줘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보통 이제 해고를 해도 괜찮다, 해고해도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간에는 녹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녹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굉장히 말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말조심을 하면서 서로 어떤 그 과정에서 폭언을 한다거나 감정에 취해서 서로 그렇게 되시면 징계 사원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로 튀실 수가 있으니까 말조심을 특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해고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괴롭히시는 분들도 많아요. 눈에 띄게.
그래서 뭐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연결이 돼서 본질이 흐려져요. 또 이걸 갖고 막 싸우게 됩니다. 원래 징계 행위가 아니고 당신 막말했다, 이거 괴롭힘이다, 그러면 막 두 가지를 막 해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하셨을 때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개입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정확하게 사안, 팩트에 기반해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셔야지, 과정에서 뭐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뭐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러시면 문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꼭 준수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징계 수위를 결정하실 때는 내가 노동분쟁, 예를 들어서 부당징계, 부당해고라는 게 갔을 때 회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센 징계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원래는 정직을 할 수도 있는 징계에 그냥 감봉만 한다거나 이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징계, 우리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징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징계 사유라든가 징계 절차 같은 경우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자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게 인사관리에 꼭 필요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징계 관련된 규정을 좀 정비를 해서 징계 절차를 잘 거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문제사원이 있었을 때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하는 게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